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다시 만나 뵈서 반갑고요. 요즘 시애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그 느긋한 그 커피 향기가 더욱 그리울 때죠. 지난주서부터 각 학교들이 개학을 하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애틀 부동산 인사이드 9월 2일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8월, 9월 달에 시애틀 부동산 경기는 어떻고 앞으로 겨울과 내년 봄에는 어떨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작년 1월서부터 계속 오르던 시애틀 부동산 경기가 5월 달을 정점으로 하면서 2월서부터는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렇게 집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좀 더 떨어진 다음에 집을 사야 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집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노스웨스트 MLS, 에이전트들 들어가는 노스웨스트 MLS의 인포스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2021년 7월 달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전은 7월, 작년 7월이에요.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한 3월 달이 이렇게 돼 있고, 집 가격이 팬데믹 시작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히 올라가던 것이 조금 누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아예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번까지는 뭐 하도 시애틀 그러면 벨뷰가 뜬다 그래가지고 벨뷰나 레드몬드, 커클랜드 이쪽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이스트 사이드보다는 조금 시애틀과 시애틀 북쪽 쇼라인, 마운트레이 테라스, 리누드, 밀크릭은 경기가 어떤가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보면은 되게 뭐 시애틀 전체의 이야기 아니면 뭐 벨뷰의 전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좀 세분되게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자, 검정색 라인인 시애틀은 지금 현재 21년 7월에 평균 가격은 79만 4천이고 작년 7월 달에 비해서 8% 올랐다는 얘기고, 쇼라인은 그린색이죠. 그린색은 현재는 평균가가 75만인데 작년 7월에 비해서 11%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리누드는 7월 현재 평균가는 67만 5천인데 작년 7월보다는 22%가 올랐다고 그런대요. 근데 여기서 밀크릭 조금 더 올라간, 리누드에서 조금 더 올라간 밀크릭을 보면 현재 평균가가 99만 4천이에요. 중간가가 99만 4천인데 작년 7월에 비해서 이게 지금 보라색이죠. 작년 7월에 비해서 쭉 올라가면서 48%나 올랐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애틀 북쪽인 도시인 시애틀, 쇼라인, 리누드, 밀크릭이 이와 같이 1년 동안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애틀 전체적으로 어떤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케이스 실러 홈 인덱스, 홈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케이스 실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인덱스인데, 이거는 시애틀의 지난 30년간의 주택 평균가의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2020년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 옛날에 2007년, 2008년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에
그냥 주택융자를 너도 나도 막 크레딧 점수도 보지도 않고 하다가 주택 가격이 완전히 폭락한 요런 때예요. 그러면서 2012년서부터 계속 이제 오르고 있죠. 중간중간 뭐 이자율이 폭등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영향 때문에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애틀의 가격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그레이 에리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미국의 불경기가 있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7년서부터 요 2009년까지 불경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경기가 있었는데, 그거 사람들이 미국의 불경기가 한 10년 내지 1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올 거다. 그러면은 이때에서부터 10년 되면은 대개 2020년이나 2021년에 불경기가 한번 닥칠 거라고 신문상에서 언론상에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준비를 해서 집을 먼저 파신 분들도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불경기가 닥치지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제가 매월 이제 유튜브 영상을 내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샌디에고에 사시는 따님을 위해서 그 따님이 시애틀 아마존으로 아마 옮기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애틀에다가 콘도를 하나 사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글쎄 시애틀 벨타운 쪽보다는 좀 더 따님이 혼자서 이제 싱글이니까 안전하고 그 다음에 투자성도 있는 도시는 벨뷰 쪽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하고 보내드렸더니 그럼 한번 보자고. 그래서 벨뷰의 콘도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셔서 지난주에 90만 불짜리 콘도를 하나를 클로징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며칠 전에 한국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따님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는데 그 따님이 콘도를 사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타주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시애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그 이름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전화가 오면 우선 어떻게 해서 시애틀로 이사 올 생각을 하세요? 하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은 사업상 아니면 뭐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시애틀로 오신다고 하는 이유를 대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들의 조건에 맞게끔 제가 교통거리나 아니면 애들이 있으면 학군, 그리고 한인타운과 가까운 곳에 집을 찾으시는 분, 그러니까 뭐 교회나 아니면은 한인마켓이 꼭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거기에 맞춰서 동네를 제가 선정해 드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를 선정할 때에 그 타운이 범죄율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서 그것까지 제가 체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원하는 집의 형태가 뭐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나는 단층 집을 찾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콘도나 타운하우스, 아니면은 마당이 넓은 집이나 아니면 마당이 넓지 않은 집, 이러한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집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100만 불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제 뭐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벨뷰나 뭐 커클랜드, 레드몬드 쪽으로 올 수 있지만, 여기 벨뷰의 주택 중간가가 110만 불이 넘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쪽 말고 너무 비싸니까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쪽으로 가지 말고 나는 북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유니버시티 워싱턴, 여기 시애틀을 사시는 분들 UW라 그러죠. 여기에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UW 메디슨, UW 병원에 관계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쪽에 벨뷰에 사시는 것보다는 이쪽에 사시는 거를 더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대개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통근거리 30분 정도를, 대개 이제 30분 거리 내에 있는 집을 찾아달라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30분 거리 북쪽으로 가면 쇼라인, 그 다음에 마운트렉 테라스,
아직은 리누드까지는 좀 교통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지금 가장 인기 지역이에요. 쇼라인하고 마운트렉 테라스. 자, 그러면 이 쇼라인하고 마운트렉 테라스가 왜 인기가 되느냐? 지금 경전철이 아마 노스게이트의 경전철역이 다음 달에 개통이 돼요. 그래갖고 이 교통거리가 지금 마운트렉 테라스까지는 한 30분 거리 내에 운전을 할 수 있고,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시애틀 유떡부터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제가 요 시애틀과 시애틀 북쪽의 도시 중에서 특히 쇼라인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시애틀 경전철 라이트 레일 트레인이죠. 지도인데 까만 것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은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10월 달에 여기 노스게이트가 있어요. 노스게이트. 여기가 지금 개통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오다 보니까 벌써 시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쇼라인, 여기도 2024년에 여기 개통이 되고, 리누드까지도 2024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죠. 3년이면은 이게 이제 운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쇼라인은 어디냐? 여기 I5 엑짓 177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는 145가, 여기를 이제 쇼라인이라고 해요. I5의 서쪽과 I5의 동쪽도 쇼라인이죠. 쇼라인 시리예요. 시리 오브 쇼라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옛날에는 한 20년 내지 30년 전에는 쇼라인이 굉장히 한인들이 욱적욱적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축제도 하고 무슨 또 발런티어 하는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욱적욱적 하는데, 요즘은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20, 30년까지만 해도 이쪽에 이제 그 오로라 마켓이나 그 다음에 식당들, 이런 한인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한인 시의원도 몇 명 나왔었죠. 뭐 이승영 씨라든가 장태수 씨라든가 신디 류 씨는 현재도 시의원이었지만은, 시의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인의 또 이렇게 파워들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내가 50만 불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북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덜 오래된 집을 사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북상해서 현재는 지금 리누드의 H마트하고 그 다음에 에드먼즈의 부안마켓, 요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상권이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난주 매물로 올린 쇼라인의 에코 레이크 워터프런트 콘도미니엄 2베드룸, 2풀 베드룸인 콘도미니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콘도미니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가,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엑짓 177에서 5분이면 나오고 5분에 바로 코스코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트랜짓 센터, 파킹라이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걸어 다니는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유떡까지 가는 엑스프레스 버스 라인도 있고, 시애틀 다운타운까지 가는 그 엑스프레스 버스 라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2023년 3년 후면은 라이트 레일 트레인 스테이션이 185가에 생겨요. 이 185가가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서 그 경전철을 타고 UW를 가든가 아니면은 시애틀 다운타운을 갈 수 있는 거죠. 10분 내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투베드룸, 투베스, 에코레이크 워터프런트 콘도미니엄은 찾으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투베드룸, 투베스예요. 그러니까는 양쪽 방이 하나씩 그 베스룸이 풀 베스룸이 있는 그런 콘도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잘 돼 있죠. 키친도 그라나이트로 되어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 어플라이언스, 베스룸도 콜트 카운터 베너티로 되어 있어서 전부 베스트탑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아주 들어오셔서 손 볼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콘도예요. 특히 이 콘도는
3층짜리 중에서 제일 위층 탑 플로어에 있으면서 엔드 유닛, 엔드 유닛은 유리창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엔드 유닛인데 탑 플로어에다가 엔드 유닛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서로 나와 있는 이 향이 동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 방문을 열어 놓으면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그런 유닛이에요. 그래서 이 콘도 유닛의 또 하나 메리트는 뭐냐면 여기에 렌탈 캡이 없어요. 렌탈 캡이라는 것은 100개 유닛 중에서 우리가 렌트를 줄 수 있는 거를 20%만 정해놓는다. 그러면 그게 렌탈 캡이거든요. 근데 이 콘도는 렌탈 캡이 없어요. 아무나 렌트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콘도를 인베스트먼트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는 이 집 주인이 이 콘도를 지난 3년간 렌트를 한 2,000불 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사정이 있어갖고 이 콘도를 파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 집주인이 3년간 렌트를 줬다가 테넌트가 나간 다음에 페인트도 다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버블 카펫으로 다 갈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도 다 새 것으로 갈고 해서 손을 많이 대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손댈 필요가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콘도인데 또 하나 장점은 여기에서 바로 앞에 레이크, 에코 레이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거는 프라이베이트 파크가 있어갖고 거기에 나가서 개하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패들보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워터프런트 콘도미니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기는 직접 유니티에서 레이크가 보이지는 않지만 나가서 레이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메리트 있는 콘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콘도를 사실 경우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20%를 다운을 하고 만약에 32만 5천에 이 집을 매입을 하셨어요. 20% 다운을 하면은 6만 5천이죠. 그럼 론 어마운트가 26만이에요. 현재 2021년 8월에 이자율 2.7%, 30년 고정으로 하면 2.7%를 계산을 하죠. 그러면 monthly 다운 페이먼트가 어떻게 되냐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1,050불이에요. 거기다가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가 282불, 홈오너 듀가 305불, 그 다음에 홈 인슈런스가 59불.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20% 다운을 하고 융자를 받았을 때 한 달에 1,695불, 1,700불이 나간다는 얘기죠. 1,700불 정도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근에서 투베드룸, 이런 스타일의 투베드룸을 찾으시려면 월 1,800 내지 한 2,000불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내가 렌트비를 내고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은 65,000불 다운페이를 하고 내가 이렇게 내 소유의 콘도를 사실 것인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세요. 만약에 인베스트 하시는 분들, 투자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 투자용으로 내가 이 집을 사신다고 하면 렌트를 2,000불을 받잖아요. 2,000불을 받으면 홈오너 듀가 305불,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가 270불, 홈 인슈런스가 59불, 그래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634불이에요. 그러면 2,000불 렌트 받는 데에서 634불 빼면은 1,366불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1,366불이 내 인컴이 되는 거예요. 32만 5천짜리 콘도를 샀을 때. 자, 그러면 32만 5천을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을 해둔다고 보세요. CD 1점 내지 1.5%인데 1.1%로 계산을 해보죠. 1년에 1%로 하면 3,250불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12로 나누면 한 달에 270불밖에 소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32만 5천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렌트를 주고 이렇게 하실 것인가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애틀 북쪽에 있는 시애틀 30분 북쪽에 있는 쇼얼라인이 어떤 동네이고 그 다음에 쇼얼라인에 있는 에코레이크 워터프런트 콘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죠.